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이죠.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을 모셔서 주요 사업과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잡초대석 함께 하실 분은요. 근로복지공단 의료사업본부의 정순근, 조민정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정 부장님께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복지공단 의료사업본부의 정순근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조 부장님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건립추진단의 조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부장님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초반에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또 의료사업까지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드디어 그 주인공들을 이렇게 네. 두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정말 궁금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 시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사업부문, 이게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궁금한데요. 정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사업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산재 환자분들이 치료와 재활 후에 다시 일터, 가정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직접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0개 직영병원과 3개 의원이 설치되어 있고 전문 의료진과 우수한 재활 인프라로 차별화된 명품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네, 역시 직접 이렇게 의료 업무를 하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쏙쏙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이렇게 특정한 분들만 이용이 가능하신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조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영병원의 직접 목적은 산재 환자의 치료와 재활이지만 일반 병원처럼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일반 환자분들도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에 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응급의료나 건강검진,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관리도 같은 공적 영역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공적 의료 영역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정 부장님께서는 의료사업본부에 소속이 되어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세요? 네, 의료사업본부는 산재직영병원의 경영을 계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세부 조직으로 보면은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예산평가 등을 담당하는 의료계획부와 재활, 정책사업, 연구, 외래 재활센터 등을 지원하는 병원 운영부, 그리고 간호관리, 감염관리, 의료장비 수급 등을 지원하는 진료지원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조 부장님께서는 울산병원 건립추진단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따로 독립된 부서인 건가요? 네, 정규 조직 외에도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업무가 아니라 신규 병원을 건립한다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울산병원 건립추진단과 같은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의 업무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기대가 됩니다. 두 분 다 뭐 다른 곳에 소속돼 있지만 정말 바쁘게 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산재병원이 10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 부장님, 어떤 병원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재병원은 최초의 탄광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1977년도에 강원도 태백을 시작으로 강원권의 태백, 정선, 동해, 수도권의 인천, 안산, 화성, 그리고 대전, 창원, 대구, 순천 등 지역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순차적으로 건립해 왔습니다. 현재는 6개 종합병원과 2개 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 총 10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전국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병원에서는 산재 사고를 당한 우리 근로자들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정 부장님? 산재 사고 이후에 급성기 치료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거나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수술 등 급성기 치료 후에는 아급성기 치료와 재활을 주로 담당하는 공단의 직영병원으로 오시게 됩니다. 특히 재활은 인프라가
를 구축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고 수익성이 낮은 분야이다 보니 민간에서는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적극적인 재활을 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단은 공적 역할을 위해서 재활 전문 센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전문 시스템을 갖추었고 장애 최소화와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재를 당한 분들이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근데 이분들께 이런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건 그냥 말만 들어도 든든한 그런 병원일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해주실 때 10개 병원과 또 3개 의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3개 의원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예, 그 3개 의원은 서울, 광주, 대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 광주는 외래 재활센터고요. 대전은 근로자 건강관리와 외래 진료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활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속 병원이 없는 대도심 지역의 산재 노동자의 재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래형 외래 재활 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산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병원들은 주로 종합병원인 반면 현재 개설된 외래재활센터는 외래 위주로 전문 재활치료와 업무 관련성 특진 등 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다쳐봐서 아는데 이 맞아요. 재활치료라는 게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3곳이라면 좀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19년 서울 영등포에 운동치료 외에도 직업복귀에 적합한 치료 시설을 갖춘 서울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의원은 2020년에 광주 강상구에 서울의원보다 기능을 확대하여 개원하게 되었고 현재는 부산 외래재활센터 개설을 위해서 후보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활 수요와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전국적으로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직영병원 얘기를 나눠보면요. 이게 일반 병원이랑은 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산재병원은 일반 종합병원에서 하는 진료들은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재 전문이기 때문에 산재 환자에게는 특별하고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 환자에게 특화된 시범 재활 프로그램과 산재 신청부터 치료, 재활, 직장 복귀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을 한다.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네, 이러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지사의 원스톱 팀이 직영병원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병원에서는 볼 수 없는 산재 관리 간호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맞춤형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전문 의료인들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산재병원이 저희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산재 관리 간호사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일반 간호사분들과 좀 다른 건가요? 네, 그 산재 관리 간호사는 그 직영병원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전문 분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간호사 면허를 가진 전문 의료인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산재 관리 간호사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산재 환자분들에게 최초 내원부터 전원 종결까지 의료, 심리,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로 산재보험 정책 분야인 장애 진단, 재활 특별 진찰, 업무 관련성 평가, 산재 환자 교육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정말 제가 모르던 부분들을 많이 알아가는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산재를 당하고 나면 몸도 몸이지만 굉장히 마음도 지칠 것 같은데 이렇게 전천후로 함께하는 간호사분들이 계시면 굉장히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산재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간호사분들이 많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몇 분 정도가 계실까요? 2020년도 말까지 2급은 39명, 그리고 3급은 310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50여 명이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병원 중에 재활 전문 센터가 있는 8개 병원에 주로 배치되어 있고 이분들이 자격 유지를 위해서 매년 8시간씩 보수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산재 환자분들에게도 전문 의료인이 세부적 절차를 안내해주고 개별 교육과 상담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해드리다 보니 이분들과의 라포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환자분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네. 조 부장님, 그 라뽀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건지 저는 잘 몰라서 좀 여쭤볼게요. 네, 공감대 형성 같은 개념인데요. 심리적 유대감이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도 큰 문제거든요. 근데 원스톱으로 돕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직장 복귀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좀 하고 계신가요? 공단 직영병원은 민간 산재 지정병원과 다른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산재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급하는 것입니다. 병원 내에서 이제 원스톱 서비스팀에서는 직업 훈련, 직업 알선까지도 한 번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재활, 직업 재활과 연계해 요양 시작부터 종결까지 전문 재활 치료와 직업 복귀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 부장님도 조금 덧붙여서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그리고 재활 전문 센터는 환자의 상태나 가정 환경 그리고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를 기반으로 평가와 치료, 회복,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재활 치료와 사회심리 재활,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특히 악읍성기 환자의 성공적 재활을 돕기 위해서 재활의학 전문의를 비롯한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이 계획 수립 초기에서부터 참여해서 의료 재활에서 직업 재활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재활 치료 후에도 직무 수행이 곤란하신 경우에는 근로능력 회복을 위해서 작업능력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산재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지금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면 정말 제공하기 힘든 프로그램들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재활은 통상 그 수익성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병원에서는 투자를 기피하는 영역인데요. 직영병원은 낮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재근로자의 신속한 직장 복귀를 위해서 재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8개 병원에 재활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재활 임상 연구와 첨단 보조기 연구를 위한 연구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성을 인정을 받아 10년 연속 재활센터 부분 메디칼 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등 국내 최고의 재활 전문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근로자분들의 만족도 상당하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근무를 하고 계신 직원분들의 어떤 보람이나 아니면 자부심도 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런 서비스는 우리 국내에서 아마 최고 수준일 것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조 부장님께서 좀 자랑을 좀 해주세요. 분야별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치료 시스템을 갖춘 통합재활 서비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통합재활 서비스는 산재 노동자에게 적정 요양을 제공함으로써 잔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직장 복귀와 사회 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산재보험에 특화된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거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통합재활 프로그램은 환자 한 명을 두고 재활의학 전문의가 리더가 되어서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인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그리고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산재관리 간호사 등과 함께 팀 치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치료의 목적은 재활 자체가 아니라 기능재활이나 사회경제적 치료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산재 환자를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네, 사회와 가정으로 복귀시킨다는 더 큰 의미의 통합 재활 서비스.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지금 이러한 치료와 재활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직영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산재보험과 연관된 업무도 협업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은 산재보험 영역 중에 업무상 질병 판정, 장애 판정, 산재 트라우마 치료와 같은 업무에 보험자 병원의 전문성을 결합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경우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 산업위생사가 업무 관련성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동시에 적기에 치료를 제공하고 산재 환자가 급성기 치료를 받은 후에 집중재활치료나 전문재활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애진단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는 산재 환자의 증상이 고정되어서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장애 판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직영병원 중에는 그 장애진단 전문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협의체 형태로 장애를 판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 그리고 장애 판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앞서 말씀하신 산재 트라우마 치료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조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네.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나 이에 상응하는 사건, 사고를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심리적, 신체적 반응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지고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산재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중대재해 피해자나 목격자, 그리고 동료 노동자의 자살, 그리고 감정노동 사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현재 직영병원 중에는 인천, 안산, 창원, 대전병원에서 산재 트라우마 치료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산재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산재 근로자들께서 좀 부담 없이 이용을 받으실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산재 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그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고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산재 환자의 개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산재의 승인 전에 부득이하게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신 경우에는 우리 공단에서 산재 노동자 또는 사업주에게 부담한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는데요.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짚어보고 지금부터는 이제 조민정 부장님께서 합류하고 계신 울산병원 건립추진단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직영병원이 하나 더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10개 병원이 있는데요. 울산병원은 11번째 병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울산병원 건립추진단은 공단에서 산재 기금으로 울산에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TF팀입니다. 병원 건립까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우선 울산병원을 소개해드리자면 울주군 구라리에 공공택지지구 내에 33,000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37,962제곱미터 규모로 건립을 하게 됩니다. 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본관동과 그리고 연구동, 그리고 일가정 적응훈련센터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 건축 일정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22년 초에 착공을 해서 24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네. 규모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병원 규모는 그 300병상에 18개 진료 과목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건립될 계획입니다. 120개 일반 병상과 160개 재활 병상, 그다음에 중환자실, 국가 지정 수준의 음악 격리 병상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울산병원은 기존의 산재 병원에 비해서 인력 시설 기능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고요.
수중 재활을 포함한 대규모 재활센터 외에도 산재 환자의 직업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일가정 적응 훈련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일가정 적응 훈련센터는 사회 복귀 훈련, 사회 재활, 재활 스포츠실 등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회 복귀를 위한 일상생활 적응 훈련을 전담하는 센터 운영을 통해서 산재 환자가 전문 재활 치료 후에 적절한 적응 훈련을 거쳐 가정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인력, 시설, 그리고 기능 모두 확대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존 병원에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병원들은 산재 중심 병원인 반면에 울산병원은 공공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이 의료원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 공공의료에 대한 지역사회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직영병원보다 기능을 추가하거나 확대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풍부한 재활 인프라를 활용해서 소아재활도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장애인 치과나 심뇌혈관 조기 재활, 그리고 심장내과, 음악격리병동, 응급의료, 그리고 건강검진 등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감염병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재활치료실은 입원과 외래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선별 진료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동으로의 이동 경로를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팬데믹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병원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계속해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시청자분들을 위한 마지막 한 말씀 듣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 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공단 의료사업은 산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거점형 10개의 병원을 중심으로 외래 재활센터를 확대해서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산재 환자분들께서는 아직도 이런 좋은 치료 프로세스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다 많은 산재 환자분들이 직영병원의 차별화된 전문 재활 서비스와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 부장님의 한 말씀 더 들어볼게요. 네, 지금 같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는 공공의료의 역할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을 공공의료에서 담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인데요. 공공자원의 적정한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단의 모든 사업 부분이 그렇겠지만 특히 의료사업은 근로자 복지 정진과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단 임직원은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